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만 어쨌건 0.26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네. 어쨌든 오늘 변동성이 좀 강했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 한번 하죠. 눈물이 가리는 삼성전자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좋은 거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치고는 많이 올랐는데 드디어 8만 원을 장중에 뚫었다라는 게 야, 진짜. 예, 이게 좀 눈물이고요. 뭐 살펴보니까 2년 3개월 만에 8만 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저희 그 1월 초에 79,800원인가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근데 그게 8만 뚫지 못하고 오늘 장중에 8만 100원을 했었는데 요게 지금은 종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를 제가 아침에 제가 캡처를 해봤거든요, 대표님. 요걸 좀 볼게요. 이 화면 보시면은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한 겁니다. 아침에 한 9시 한 10분 정도 예, 하는 건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79,700원 75만 주, 800원에 50만 주, 900원에 56만 주. 근데 8만 원에 117만 주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이거를 감아 올리더라고요. 누가 감아 올렸냐면 제가 외국인 해놨잖아요. 외국인들이 진짜로 세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로는 다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은 소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력하게 산다라는 거고 수급 살펴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4,700억 들어갔거든요. 오늘 기준으로만. 그러니까는 정말로 많이 샀다. 마이크론이 어제 급등이 나왔고 그것을 디램 업황 신호 혹은 HBM3 업황을 보는지는 외국인들이 달렸긴 했지만 어찌됐든 시장을 강력하게 들어올리는 거는 역시나 이번 턴에서도 역시 외국인이고 전체 시장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6,200억 매수를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기관이 4,800억을 들어왔는데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1조 정도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특별하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역시 개인이 많이 팔았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판 주식을 봤을 때는 6,400억을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당길게요. 6,400억을 삼성전자를 팔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기관들도 거의 2,000억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눈물의 8만 전자 하니까 6천억 정도를 매도해서 역시 예수금으로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현장의 소리인데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출근하는 시간에 우리 김영철 대표님 그리고 누구죠? 그 김민수 대표님, 하창무 대표님까지 제가 쭉 오면서 보는데 이게 각 투자자분들마다 또 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데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떤 톤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뭐가 더 우월하게 갈 건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편하게 외국인들 아침에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장 판단은 아침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삼성전자 장중이긴 하지만 8만 전자를 뚫었다는 거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이크론이 6% 급등했죠. 그쵸. 네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오늘도 한 4% 이상 급등했던 모습. 정말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게 혹시나 고점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디까지 갈지. 네. 일단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연말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무식하게 들어올 때는 그 끝을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HBM3, 즉 AI로 촉발된 HBM3 업황에 따라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트에 없기 때문에 포모 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라도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하지만 저는 최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장이 빠진다, 종목들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제가 17만 6천 원에 들어갔어 하이닉스를. 근데 여기서 17만 원까지 조정을 한 3, 4% 받고 며칠 동안 인다면 제가 여기서 계속 들고 있을까? 이게 불편한 거죠. 저는요 주가는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차트상 높은 위치에서 한 3일 정도만 밀리게 되면은 불안한 거는 밸류가 싸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내가 편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좀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많이 편입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현금을 얼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 올라 있는 주식을 들어갔을 때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일부를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이 예를 들어 17만 원 정도, 5일선 정도가 된다면 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라고 할까요? 정말 시장을 네. 예측하기가 네. 요즘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예측을 사실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인나서 미국장 먼저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예전 미국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목 탭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 한번 보고 근데 요즘은 엔비디아 넘어가기 전에 마이크론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바라보는 중심축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크론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대표님? 마이크론도요. 지금 이게 마이크론 차트인데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갭 상승을 한 다음에 나름 좀 급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급하게 가는 것 같을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쉴 수 있다고. 항상 급하게 간 주식들은 조금 쉽니다. 엔비디아도 쉬었었고요. 가기 전에. 지금 하이닉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려면 삼성전자 볼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포모가 왔었는데 오늘 올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월요일과 금요일은 또 음봉이었습니다. 그럼 이 음봉을 이때는요 또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분들 없었어요. 또 오늘 8만전자 되니까는 2년 3개월 만에 뚫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막상 그거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들고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계속 고민이라기보다는 내 성향을 먼저 좋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싼 거 많습니다. 많은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오늘요 오후경에 갑자기 한미반도체 이렇게 쏘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요 나름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한 2, 3주 정도를 이쁘게 눌렸어요. 눌렸다가 21선 부근에서 여기서 돌릴까 말까 만약에 차트를 바라보는 입장에 봤을 때는 어제 정도까지만 차트를 볼까요, 우리 가족분들? 보면은 요쯤에서는 와 이거 거래 붙으면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로 바꿀게요. 바꾸면 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한 10만 3천 원대 4천 원대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아이디어로도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대표님 과거에 작년에 한미 치고 그 다음에 뭐 가죠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갔죠. 이수도 한번 신고가가 날랑말랑해요 지금 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차라리 이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다음 종목을 찍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과거의 패턴상으로 움직였을 때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한미 다음 이수를 지금 점쳐지게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차트 좀 부담이 좀 적은 상황이었거든요. 차라리 기술적으로나 뭐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좀 어느 정도 수렴하기도 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찾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습니다. 엄청 쌉니다. 겁나라고 할 뻔했네요. 엄청 쌉니다. 주식이 좀 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싸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종의 외부 변수 마이크론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약간은 테크니컬 플레이가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 나온 게 좀 더 연장선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점심 먹고 와서 한 한두 시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코스닥이 훅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중엔 방송을 하다가 네. 갑자기 다들 시장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진짜 빠지더라고. 엄청 빠져요. 코스닥이 지금. 그때 마이너스 0.2 맞아요. 넘어갔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궤적이 12시 20분까지는 괜찮았죠. 이 분봉이고요. 이게 지금 12시 20분에서 여기 지금 910포인트까지. 그러면 922에서 910이면은 거의 1% 이상 갑자기 한 2, 30분 만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종목을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HLB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장중에 HLB는 주식을 제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 세게 빠지는데 지금까지 한 두세 달 동안의 패턴 안에 HLB가 빠질 때 지수가 갑자기 확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HLB는 또 회복을 플러스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종목들이 다른 종목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은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의 HLB 그룹이 모르겠어요.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솔직히 파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별로.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한 번씩은 소위 흔들어 대니까 이때도 그랬죠. 지금 3월 언제입니까? 13일도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에 마이너스 3%로 끝났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흔들 때 어떤 식으로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흔들 때 털리면 안 된다. 그 지난주에 삼천당 제약도 한번 흔들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 오늘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외에도 좀 특징적으로 본 어떤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과 종목을 같이 버무려 보면은요, 오늘은요 그렇게 많이 회자를 했었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상장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로봇주 말씀드릴 때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하시죠?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하기 직전에 청약 단계라든지 기관 수요 예측 단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면 피어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 기억하시죠? 가족분들 제가 5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장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제 화랑을 이룬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는 그 종목을 매매하는 세력 혹은 수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존에 좋았었던 주식은 조금 쉰다. 오늘 딱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놓고는 웬만한 로봇들 다 음봉이었고 다 마이너스로 끝난 상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가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오늘 장중에 77,700원입니다. 8만 원 가면은 3더블 가는 거였죠. 그런데 77,700원인데 이걸 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77,700원이 2시 40분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65,000원입니다. 그러면 12,700원이 맞죠? 12,700원이 장중에 빠진 겁니다. 그 6만 원 직은 20%예요. 그러면은 20% 변동성은 30분 만에 40분에 일어나는 거죠. 이야, 예. 예. 저 고점에서 사신 분들 오늘 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런 종목이 오늘은 봉이 하나잖아요. 봉이 하나인데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게 되면 한 일주일 빠지게 되면은요 정말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었던 신규 상장주들 특히 이 엔젤 로보틱처럼 장중에 3배, 2배 이런 식까지 올라섰던 종목들은 원위치라긴 표현은 좀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기술적으로 수렴이 되고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 언제 해볼만 하겠습니까? 보호 예소 끝날 때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 지날 때까지는 장중에 변동성 플레이 한 번씩 툭툭 튀는 거 하는 거 빼놓고는 하시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거 지금 아마 ETF에서도 편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편입할 때 아마도 그때 기간 수급들이 조금씩 잡힐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회사 내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 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런 기간 수급들이 잡히는 거는 패시브성 수급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회사의 유의미한 변화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일단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코스닥이요, 대표님. 거래대금이 골고루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거래 13조 나왔거든요, 대표님. 13조예요. 어제 9조 나왔는데 거래는 13조 나왔는데 오늘 많이 터졌네. 예,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으로 제가 소팅을 해볼게요. 소팅해 보면은 보시죠. 엔젤 로보틱스가 1조 9천억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1조 3천억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찍었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우리 지난 주말에는 유럽 거 나왔죠. 미국 거 나왔습니다. 좀 너무
자주 급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찌됐든 6만 원대였던 삼천당 제약이 14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8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염을 토하게 됐고 오늘도 장중 26%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합쳐서 얼마죠? 지금 3조 2천억이 되니까 이 두 종목을 빼면은 코스닥 입장에서 한 10조 정도 나온 거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이 나온 게 HLB, 그 다음이 알테오젠이거든요. 아시죠? 다 최근에 회자되었었던 네 종목만 거래 대금에 집중이 되었었던 거지. 바이오주가 완전히 대세를 했네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은 사실은 다른 바이오주는 조금씩은 밀리긴 밀렸어요. 밀리긴 밀렸는데 어제 삼천단 제약이 바이오주를 좀 깨우긴 깨웠었고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덜했다. 그래서 덜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 2차 전지가 좀 밀렸습니다. 맞아요. 예, 어제 급등을 했었던 2차 전지가 좀 밀리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거고 일단 뭐 그거야 뭐 2차 전지 얘기하면 또 말씀드리는데 어제 기사 중에 좀 특이했던 점이 샤오미에서 전기차 만든 거 좀 보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 조잡하게 만들었다는 분이 이게 있고요. 말한 지 지금 3년 만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돈을 거의 1조 8천억 정도 들여서 엄청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모델 만드는데 3년 동안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썼다는 거는 진짜로 뭐 저희가 중국 제품들을 썩 그렇게 너무 고퀄리티로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은 예전에 아반떼 구형까지 생겼다 이런 분도 있긴 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를 바라봐야 되지만 중국 내에서 BYD가 1등을 한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아성이 흔들어져 있고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또 뉴스 보면은 또 미국의 한 전기차 업체가 또 그 상장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계속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조금 더 업황의 바닥권을 지나는 중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틀째 강한 삼천단 제약 그리고 바이오주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쏠려서 가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되고 있다. 코스닥이 0.2% 정도 올랐는데 여기 오른 종목 수를 보면은요. 그래도 어제보다 낫습니다, 대표님. 왜냐하면 어제는 1%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2% 올랐는데 하락 종목 조금 더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도 느끼셨잖아요. 순환매가 오늘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다시 제가 지난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장에서 수목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기 때문에 포모가 있었고 그 포모가 어떤 식으로 항상 있었냐면 3일에서 며칠 정도 지나면은 중소형주단에서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바닥권인 낙폭과대 종목 움직이는 장이 경험적으로 왔었다. 오늘 정도부터 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지금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형님으로서 오르고 굳건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낙수 효과로 코스닥 중소형주 움직이니까 오늘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시장에 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대장주들만 더 강한 게 아니냐. 정확하십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지금 화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대금 쏠린 쪽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나오니까 쏠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코인이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혹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는요 소부장의 대장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격인데 이건 시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미 반도체가 벌써 10조 9천억이거든요. 11조가 왔습니다. 11조. 우리 지금 1조 2조 대에서 얘기했었어요. 한미 반도체. 그때도 2조 대에서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물론 HBM이 발달을 하고 TC 본딩이죠. TC 본딩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리고 뭐 마이크론부터 다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여러 종목들이 아니고 특정 한 개, 특정 두 개 오르더라도 바이오 오르는 날은 삼천단 제약. 그 전에 오를 때는 알테오젠만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약간의 시장이 너무나 쏠린다. 안타깝고요. 빨리 낙폭과대로도 움직이는 그런 건전한 순환매매장이 저는 한
하루 이틀 안에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항생 그동안 계속 좀 밀리다가 네네. 오늘은 좀 그래도 올랐어요. 네. 1%대. 네. 그래도 이게 장중에는 0.3에서 0.5% 오르다가 홍콩 H가 지금 한 1.2%대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많이 눌렸어요. 한 일주일 반에서 2주 정도 눌렸던 상황인데 요 정도는요. 적어도 낙폭과대 측면, 아니 낙폭과대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밴드 하단부에서 오르는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이 할 거면은 요 200일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빨리 강하게 뚫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오늘 좀 이게 좀 여담삼아 말씀드리자면 홍콩 3위 정도 되는 증권, 아니 홍콩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업계 3위 되는 종목 되는 증권사가 있다. VN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사이버 공격 때문에 먹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먹통이 언제, 우리는 1시간에 복구됩니다 그러잖아요.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래가 정지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고. 야, 그러니 그 손실난 분들 못 팔아서. 그 앞으로 그 손실 상계부터 시작해서 그게 굉장히 좀 우리는 지금 한 30분, 1시간만 그래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복구 중이라 하는데 거래 재개 시점을 그 증권사에서 언제인지 모르겠다 얘기한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그러니 그 어디 진짜 그 해킹 그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거네. 맞습니다. 사이버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금융은 제가 신입사원 때 뭘로 배웠냐면은 금융은 신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신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금융의 테크의 끝은 주식입니다. 뭐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코인이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도 아직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의 이런 전산 이런 부분이 사이버 공격 때문에 그런다면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잔고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맞아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좀 베트남도 좀 정신 없겠다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사이버 보안주 아, 이거에 정확하십니다. 대해서 네,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니언스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움직인다면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시장에서 움직인 다음에 이유를 좀 찾는 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유더라도 이 시장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